솔직히 김문수가 뭐 되면 안 되죠. 세계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철현이와 성균이 기념적인 20화입니다. 알고 있었네. 예. 일부러 말 안 하고 시작했는데. 형님 자꾸 이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회차를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재밌더라고 난. 예. 너가 계속 회차 절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의도적으로 앞으로 좀 틀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망의 진짜 20회가 됐는데. 야, 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예,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얘기할 법한가 싶은데 20화 기념으로 또 대한민국 대선이 이제 또 바로 바로 근데 20대 대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21대 대선이더라고. 진짜 이거 딱 아쉽네. 아니면은 2개를 찍어버릴까요? 지금 2개 찍어서 파박 해가지고 괜찮은데? 대선 기념으로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대선 시즌이고요. 저희는 20회를 도달을 했습니다. 형님 근데 그 뭔 소리예요? 뭐가? 저번 주에 딱 말했던 우리 철현이와 성균이 팟캐스트의 수익 창출이 아니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맞아. 그 동아 형이 굳이 댓글로도 또 남겨줬는데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된 건 맞아. 네. 그러니까 구독자 500명에 3,000시간 이상을 해서 파트너십이 된 건 맞는데 수익 창출이 되려면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 이상 시청을 해야 돼.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500에 3,000시간이니까 그러면 시간 정도는 시간 문제고 시간은 이미 됐어. 사실 4,000시간 됐어. 혹시 팔로우를 안 하고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진짜 그냥 숫자가 중요하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숫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구독자 1,000명만 만들어 주시면은 저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개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 저번 주도 이제 손흥민이 활약을 해줬고 조회수 좀 나왔나? 예, 저는 그러니까 뭐 만족이라고 하자면은 저도 뭐 매주 10만 100만 나오면 좋겠지만 뭐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구독자 645명이에요 지금. 네, 350명만 더 해주시면. 네. 이번 주는 또 대선 얘기로 또 저희들을 한번 또 클릭하게 만들어 보고 그럼 한번 끌어야지. 좋습니다. 형님은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안 했어. 지금 오늘 날짜가 사전 투표 2일 차예요. 2일 차. 어제 오늘 사전 투표를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네. 근데 뭐 하도 저쪽에서 저쪽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성향이 드러나 버리니까 하도 뭐 이제 부정선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사전 투표를 하면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약간 제 발이 저려가지고 저는 본투표만 하려고. 저쪽에서요. 저쪽. 아니야, 저쪽이 아니고. 저쪽이 어디에? 아니 뭐 저기 이제 뭐 계엄하신 분들 저기 계엄에 모자라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집에 그 이재명 팜플렛을 가장 위에 두는 형 같고. 또 왔더라고. 또 왔는데 또 까니까 또 나와가지고. 기호 1번이니까 가장 위에 있긴 하겠죠. 민망하긴 해. 왜냐면은 저번 주에 우리 집에 사람들이 좀 여러 번 왔었거든. 뭐 집주인도 뭐 집 고치러 오셨고. 근데 그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 이재명 벽보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어쩔 수 없죠. 예, 집 들어오니까 걸려 있는 게 송재가 그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언 대선 후보. 예, 대선 후보 그 포도당. 예, 그거가 아예 벽에 걸려 있어가지고. 맞아요. 걸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그 악귀를 쫓으려고. 그거 열면 이렇게 이재명 적혀 있는 거죠. 맞아. 뜯으면 갑자기 리트머스지처럼 그 보라 색깔 띠를 물에다가 담그면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나와요. 그 마치 범죄 영화의 딱 마지막 반전처럼. 제가 이거를 명확히 합니다. 자꾸 제가 형한테 막 좌파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코미디 하면서 형도 여러 인물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렇지. 저도 이제 좌파
적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정치 커뮤니티의 어떤 사람을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이 형을 진짜 좋아한대요. 그리고 형을 진짜 만나고 싶고 형을 그 정치 그쪽에 한번 모시고 싶고 그 형이 그 좌파 쪽에서 좀 유명하대요. 좀 위험하다. 아니 왜냐면은 인스타 DM으로 오늘 나 누구 뽑았냐고 누가. 그래서 좀 공연에서 보니까 좀 민주당 뽑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라. 그게 좀 무섭더라. 아니 내가 공연에서는 뭔 말을 하든 뭐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 코미디잖아요. 건데. 코미디. 그치 뭐 어떤 내 의도가 담겨 있었을 수는 있지 은연중에. 그치만 야 이건 좀 다른 맥락이다. 왜냐면 DM까지 해서 넌 누구 뽑았냐? 그 사람은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그 비밀 투표에 어긋나는 거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인상적이었던 거죠. 이제 좋은 걸로 하면 형님의 코미디가 인상적이었던 거고. 그럴 수 있지. 예.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뭐 그쪽에 가까운 코미디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쪽 스탠스가 재밌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진짜 인물별로 보고 있고. 요즘에 느끼는 건 내가 굉장히 중도적이구나. 왜냐면은 뭐 이쪽 저쪽 뭐 오른쪽 왼쪽 그 하시는 말씀들이 그들의 주장들이 다 이해가 가거든요. 납득이 가고. 그리고 서로를 음해하려고 하는 말들이 또 별로 뭐 탐탁지는 않아요. 그냥 뭐 둘 다 안 믿기고 사실. 근데 뭐 이제 수위 넘는 이제 서로의 공방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뭐 뭔가의 어떤 사연들이 있고 편집된 악마의 편집일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인물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의 판단을 갖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군가한테 난 이걸 지지하니까 너 이 사람 해야 돼. 이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요즘 시대에.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 사회적 어떤 책임을 갖는 유명인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의 의견도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표출을 많이 하고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찍었다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는 나라여야 맞지 않나. 다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잖아요. 그치. 근데 찍은 거를 왜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막 금기시하고 말을 아끼려고 해야 되고. 그러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민들도 은연중에 그걸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떤 프로파간다에 휩쓸려가지고 투표하는 느낌도 역사적으로 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말하면은 그거 자체가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다들 여러 가지 의견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는 시대에 누굴 찍었는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나. 맞아. 그래서 저는 공개해. 아직 안 찍었는데 그렇구나. 지금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안 찍었는데 그 김문수 후보는 안 찍을 것 같아요. 이재명과 이준석 사이에서 저는 고민 중입니다.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너는 권영국과 이재명. 형님이 그러면 어떻게? 형님이 좌파면서 저를 좌파 프레임을 씌우면 좋아하는 줄 알았지. 노랑 파랑을 좋아할 줄 알았어. 노파. 저는 오늘 딱 검게 입고 왔고. 잘했네. 네. 카리나 봤지? 카리나. 그 너무 재밌더라. 카리나가 나 진짜 그냥 그 당 바람막이 입고 나온 줄 알았어. 그거 카리나님이 옷 입고 V까지 하셨죠. 진짜? 하셨나요? 기억은 안 나. 근데 옷에 숫자가 적혀져 있었어. 예. 전 근데 이거 진심인데 그 사진이 제가 막 릴스에도 뜨고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뜨니까 막 카리나가 욕 먹고 있다 해가지고 이유를 봤는데 그 사진이 딱 뜨잖아요. 저는 카리나가 욕먹는 이유 하면서 그 사진 딱 뜨고 조회수 엄청 높길래 전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이 생각 들었어요. 뭐? 와, 예쁘다고 욕을 먹나?
아니 이렇게 했나 아니 존나 예쁘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머리 단발로 해가지고. 맞아.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얼마나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냐의 정도 같은데 봤는데 얼굴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미새는 아니고 그냥 정치가 바로 보이진 않았죠. 근데 이제 댓글창 가서 보니까 막 야 역시 카리나 하면서 카리나 지지하는 세력과 카리나 경솔하네 이 댓글에서 다 누구 투표했는지 보이더라고.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카리나가 그 빨간색에 2번을 읽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약간 사실 매치업이 잘 안 되잖아. 김문수 카리나면 약간 매치업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인 느낌은 안 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다른 느낌으로 이준석, 권영국까지도 걔가 입고 숫자까지 써 있었다 하면 약간 오히려 더 욕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하면 에이 카리나가 김문수를 뭘 지지해. 그러니까 오히려 에이 웃기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코미디의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진짜 이게 코미디인지 아닌지 분간이 될 때는 명확히 좀 찝어줘야 되는 그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4번, 5번 같은 경우보다 2번이 가장 좀 웃기잖아. 예, 가장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카리나님을 연관을 짓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해병대 딸이다. 뭔가 그거가 엮여 있잖아요. 안보를 중시하면 중시할수록 약간 보수 성향에 가깝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이 보통 이제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안보를 지켜왔던 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보 하나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도 꽤 많아서. 맞아. 그리고 보통 그 전우회 같은 거 이제 빨간 모자 이렇게 입으신 분들이 좀 상징적이잖아. 그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애국 보수시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웃음기 딱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또 이재명의 아들이 웃어버렸네. 이게 근데 그게 이번 마지막 토론이랑 관련 있는 건 거지. 토론에서 이준석이 이재명한테 물어본 게 그 맥락 아니야? 내가 자세히 조사는 못 해봤는데 제가 이재명 형수 사건은 알았어요. 근데 젓가락 사건은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은 카리나님 얘기하고 좀 이따 대선 얘기하자면은 좀 듣기 싫었던 것도 있고 이제 정책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맞아. 정책을 듣고 싶었고 조금 토론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 카리나님 이번 이슈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 미국 대선이 전 세계 가장 핫한 쇼라잖아요. 이제 대선이라는 게 전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번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토론이 사실 변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토론이 아니라 서로 로스트 쇼였다. 토니 힌치클리프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서 킬토니 쇼라는 거를 미국 텍사스에서 굉장히 지금 가장 핫하게 이렇게 쇼를 이어나가면서 그렇고 이제 거기 쇼의 호스트이자 원래 좀 작가로 유명했던 토니 힌치클리프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코미디언이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유세에 참가를 했어요. 영향력 높은 코미디언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진짜로 로스트를 했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를? 아니요, 트럼프 편이니까 상대를 이제 카말라 해리스 쪽을 조금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지하는 막 다민족 정책 같은 거 놀리고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섬 있잖아요. 그 섬을 쓰레기 섬이라고 놀리고 가비지 아일랜드라고 하면 그게 미국에서 엄청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농담이 좀 아니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딱 제대로 엮여가지고 꺾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 그거 쇼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형님한테 로스트 할 때 그러잖아요. 박재련은 해외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데도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불렸어요.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야? 너무 재밌어. 자랑스러운 제가 짰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있잖아요. 그 해외 여행에서 꺾이고 그 못생김이랑 카테고리로. 근데 토니 힌치클리프의 그 농담은 되게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셋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꺾임을 유도하는 미스디렉션도 없고 그냥 갔다가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이 웃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엄청 이슈가 되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요즘 토론장이랑 유세장 꼴이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유세하는 곳이 있잖아요. 트럭 다니고 앞에 비보이가 가가지고 막 진짜 헤드스핀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그쪽 헤드스핀 한 진영 쪽이 김문수 측 진영 쪽인데 거기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진짜 쇼다 쇼. 재밌다. 네. 아니 그럴 거면은 진짜 쇼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토론 보고 만약에 지지율에 영향이 없다라고 치면 어차피 토론에서 정책 얘기 안 하고 서로 욕할 거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로스트 쇼를 열든가 아니면은 이제 체육 대회를 여는 거야. 하육대처럼 정육대를 여는 거야. 그래서 한시 양궁 같은 거 하고 사격하고 뭐 족구 2대2로 하시고 권영국이랑 이재명 하고 뭐 김문수 이준석 해가지고 뭐 2대2로 뭐 탁구라도 치시던가. 그거 진짜 호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이번에 조금 진짜 이재명 호감 모먼트 뭐였냐면은 뭔데? 이재명이 그거 진짜로 롤을 했어요. 아 진짜? 그거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이재명이 어디 나가서였지? 뭐 아무튼 어디 나가가지고 큰 화면 띄워놓고 롤을 이렇게 하는데 블리츠 크랭크를 하더라고. 아 진짜? 아니 근데 CS를 개 잘 먹는 거예요. 막타를 개 잘 쳐. 개웃기다. 야수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이게 막 정치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어느 정도 스타 반열에 들려면은 그 야수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맞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야수성. 이제 CS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역시 진짜 CS가 약간 그 민생 경제거든. 그러니까 그 기본 소득이거든. 그래서 기본 소득 꼬박꼬박 챙기셨네. 그걸로 호텔 경제학 돌리려고 이제 바로 그 3일체를 샀다가 3일체를 다시 팔면 거기 이제 한번 CS가 흐름이 도는 거야. 그렇죠. 본인이 3일체를 사가지고 레드를 먹고 3일체를 팔면은 레드만 생긴 그런 논리 아닐까요? 맞아. 그런 거지. 그러면 완전 팀의 이런 활력이 한번 싹 도니까. 이제 뭐 정확히 그런 건 아니지만. 심지어 3일째를 샀다가 팔면 손해야. 30% 떼인다고. 그렇죠. 그게 맨날 이준석이 비판하는 그거죠. 이 중간에 돈은 그러면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그랬고 또 미국은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막 셀럽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민주당 쪽이 셀럽들이 조금 라인업이 화려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이번에 트럼프 지지한 쪽도 보면은 막 헐크 호건이라든지 왕년에 활동했다. 보면은 항상 좀 보수 진영 쪽이 조금 라인업이 좀 덜 힙하다. 전한길 씨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예술 쪽은 약간 반항적인 그 기질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 사회 체제에 반하는 걸 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문화예술 쪽에서 좀 잘된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진보 쪽 사람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영화 쪽은 항상 그래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유명한 분이 정우성님 같은 분이겠죠. 뭐 저는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고 재밌어요. 맞아. 그냥
그냥 연예인들이 확실하게 자기 색깔 드러내고 그냥 반반 갈라가지고 뭐 재밌는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그냥 그쪽이 그런 얘기를 하는갑다. 예. 그러면은 웃기다. 엮여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맞아. 그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제가 열혈 보수 인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제 인간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이제 막 이 세상에 그 이성애자 말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것저것 다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좋아하시는 분들. 애자. 형님 지금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성, 동성, 양성 다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 뭐 아무튼 PC적인 사람들이나 제가 열혈인 사람, 열혈 보수라면은 PC적인 사람들, 장애인, 뭐 소득이 낮은 사람들, 제 존재만으로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 나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 하면 나는 뭐 그냥 그런갑다 할 것 같거든. 그니까요. 그럼 왜냐면은 그 사람의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건 꼴보기 싫은 거지. 진짜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진짜 너는 이거 이 사람 안 하면 다 죽습니다. 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누군가가 해버림. 전환길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뭐 아무튼 저는 그런 거에 휩쓸리는 사람이 더 싫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무슨 정책이든지 완벽한 그건 없고 그냥 나아갈 방향성과 리더로서 그 대통령은 항상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제 그 민족과 정치 어떤 그 세력적인 그걸 잘 규합하고 그게 그건 거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 뭘 하면은 어느 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게 오히려 다 사기꾼들. 맞아. 저는 허경영은 덜 미워요. 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이 정도 하고 허경영은 본인이 이걸 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남들을 속여서 그게 정말 나쁜 거죠. 근데 나쁜 거지만 그 막 공중부양이라든지 이런 거 어필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 벌고 막 부를 축적하고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뭐 그걸 진짜 진심으로 믿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진짜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저랑 더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 계층적으로 더 가까워서 더 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거에 속냐고. 어떻게 저거를 믿고.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이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후임이 있었는데 엄청 열혈 보수였어요. 저한테도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제 고향이나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좌파를 찍을 수 있냐. 막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 2부 때는 좀 토론 얘기 좀 해볼까요? 거기 정보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서 저도 좀 재밌었어요. 아무튼 난 그게 재밌는 것 같아. 이제 한 며칠 뒤면 어쨌거나 어떤 대통령이든 새롭게 탄생을 한다. 라인업을 보면 뭐 누가 돼도 재밌겠다. 저는 이 말은 좀 하고 싶어요. 뭐? 그 김문수님과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권 있잖아요. 이 두 분이 나이가 너무 많아. 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뽑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좀 그쪽으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 예, 제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게 고민이구나. 너의 고향을 지지할지 아니면 이대남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지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관계 없는 두 사람은 제끼고 간다 이런. 제가 그러니까 정책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 모르겠어요. 예, 제가 나이와 막 이런 거에 그거 휘둘리는 놈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김문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한 것도 많으시죠. 이제 해낸 것도 많으시고. 근데 뭐 그리고 권영국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최근에 뵙기는 했지만 엄청 뭐 그런 평도 들었어요. 세대를 아우르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든지 다 챙기려고 노력하시고 다 좋은 분들이신데 그냥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손이 안 갔어요. 맞아요. 제가 뭐 어떡해요? 손이 안 가는데. 제가 왜 그럴 수 있죠. 이 말을 하는데 왜 죄인이 된 것 같죠? 아니야. 난 뭐 굉장히 좋은 얘기였다. 예, 저는 좀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소신 발언 같은 말을 계속 해보려는 노력. 소신맨 브랜딩. 좋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브랜딩. 네. 좋아.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김문수가 뭐 되면 안 되죠. 아니야, 김문수라는 사람을 떠나서 국힘은 자숙기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국힘이 자숙기간은 맞잖아. 아니 계엄했잖아. 네. 계엄하고 계엄 안 말렸잖아. 네. 그리고 탄핵도 반대했잖아. 네. 그럼 뭐 바로잡을 의지도 없었잖아, 솔직히. 그러면 자숙 좀 하고 지들 입으로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우리는 후보 내지 맙시다. 예. 지들 입으로 얘기를 했었으면서 네. 한두 달 지나니까 바로 반성 못하고 나와가지고 뭐 지랄 발광하는 게 한동훈 한덕수 막 경쟁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들이 못 볼 걸 다 보여줬으면서 표심을 바라는 것이 좀 양심의 가책이 없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네. 이재명을 견제해야 된다면 네. 뭐 견제해야지. 견제할 국리를 또 뭐 짜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뭐 그걸 떠나서 난 이준석 공약은 좋았고 네. 권영국 아저씨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지지하는 분들이 제 주변엔 많아요. 왜냐면 전 그 20대를 좌파 쪽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이 소신 발언 예. 철현이 형 팟캐스트 하면서 처음으로 리스펙합니다. 하이파이. 난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국힘은 자숙 기간에 자숙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를. 끊기 딱 하나 전에 이 말도 좀 하고 싶어요. 이 맥락에서 입으로 오기 전에 아니 우리나라 계속 지금 보면은 그 하나 했다가 넘어가는 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바보가 샤워하듯이 찬물 틀어 뜨거운 물 틀어 뜨거워 약간 이 느낌인 것 같기도 해서 아무튼 2부에서 한번 또 얘기해 보죠. 좋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해보자면은 진짜 정권이 한 정권의 대통령이 10년 하는 꼴을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미국의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렇게 8년 해줬잖아요. 얼마나 그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새삼 또 느껴지네요. 근데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있었고 그러네. 그 연속이 되기는 했는데 그랬네요. 사실은 뭐 근데 크게 뭔가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앞 정부에서 하던 걸 뒷 정부에서 완수해서 그들의 성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잘 해놓은 거는 뒷 정부에서 굳이 갈아엎는 경우가 뭐 있겠지만 근데 뭐 이제 잘 이어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
정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한번 듣고 계신 뭐 후보님이 계시다면은 한번 좀 잘 해보시고 김문수 화이팅. 한번 때리고 병과 약을 이렇게. 저는 뭐 그게 제일 뭐랄까 그냥 수더분하신 것 같더라고. 왜냐면 별로 그렇게 뭐 악에 맞춰서 서로 싸우는 느낌이 오히려 아니어서 네. 좀 뭔가 안쓰러웠어. 네. 토론 같은 데서. 그리고 그 토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저는 진짜 2025년 들어와가지고 거의 제 마음속 탑3 안에 드는 엔터테인먼트였어. 너무 재밌었어. 맞아. 네. 아니 이미 국힘 경선 때부터 재밌었거든. 네. 그 8명이서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오는 것부터 재밌었고 이제 대선 토론하는데 사실 확실하게 뭐 이준석이 말을 잘하더라. 말을 잘하고 맞는 말을 많이 해요. 맞아. 심지어 그러니까 심지어 칼이나 얘기도 뭐 말 이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준석님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이준석 후보님이 개인적으로 제 마음은 토론 3번 했잖아요. 1차, 2차 때 보고 아 진짜 이준석님을 많이 응원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난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저는 풀로 다 봤거든요. 본인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적인 확신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한신우라는 예전에 그 좀 오그라드는 컨텐츠 했던 그 크리에이터가 했던 표현처럼 줄 건 줘 마인드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정책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 있는 그건 아니니까 딱 줄 건 줘 마인드가 좀 좋았어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들렸고 그러면서 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챙겨볼 거야 라고 하는 접근이 좋았고 좀 말이 안 되는 좀 비현실적인 공약들을 내건 후보들 좀 특히 이재명 쪽을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재미도 있고 그거 보는데 좀 응원까지 됐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다 어떤 공약에 흠이 있으면 그걸 다 전국민적으로 같이 알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또 좋은 세상 만들면 좋겠다 이거여서 3차 때 이게 막 칼이나 얘기하고 막 형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뭐 얘기는 하긴 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과일 발언 혹시 봤어요? 그 과일을 2억 8천만 원 어치 샀더라고요. 뭐 집에 코끼리라도 있으십니까? 하는데 재밌었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치는 딜리버리가 좋았어. 맞아. 그게 뭔가 흔들림 없이 진짜 딱 코끼리 딜리버리를 향해서 빌드업을 딱딱딱 쌓아서 집에 뭐 코끼리라도 이러면서 약간 표정까지 썩어가지고 탁 치는 게 괜찮았어. 말 코미디언인 저보다 잘해요. 대본을 제가 이번에 로스트 쇼도 작가진 해가지고 전 뭐 개인적으로 제 좋은 농담 꽤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농담을 써가지고 이준석한테 주면은 제가 읽는 것보다 이준석이 더 맛있게 읽을 것 같아요. 맞아. 잘할 것 같아. 이 쇼맨십 있잖아요. 맥심 화보도 찍으시고 이렇게 뭐 아무튼 조금 그거가 아쉬웠다. 정책 얘기하는 이준석이어서 좀 좋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 계속 그거에 집중. 말을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준석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솔직히 받는 후보들도 다 싸가지 없었어요.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거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싸가지 있었느냐 하면은 똑같이 없었다.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약간. 그치. 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사람들이 누가 뭘 못했네 자신에 하는데 나는 그냥 개개인의 맞받아치는 능력은 다 출중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토론 실력으로만 따지면은 이준석이 지금 그냥 너무 실력도 폼도 그리고 어떤 인생 주기적으로 뇌 회전 속도라든지 압도적이다. 그건 맞아. 근데 이제 막 문재인 이럴 때는 말을 더 못했거든. 사실 이재명 이런 사람들보다도 물어보면 그런 것이죠. 이보시오 이렇게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보시오 원툴로 이보시오
그것은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셨거든. 좀 웃으면서 어. 이게 뭐 유시민 농객분도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재명은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토론 때 말하는 게 본인 족쇄가 될 확률이 높아서 맞아.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거다. 맞아. 아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맞아. 이게 뭐 다 같이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이미 누군가가 될 것 같다는 전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국민을 위한 토론을 해야지. 약간 메이웨더랑 파키아오 싸울 때 메이웨더처럼 이렇게 쇽쇽 피해 다녔구나. 네, 약간, 재미없었어. 그때 재미없지. 네. 맞붙어야지. 네. 야 이거 피해 다니기만 하면 그 뭐 타이슨도 막 권투하고 했었잖아. 막 경기. 사람들이 기대하고 드릉드릉 하고 있으면 한번 시원하게 붙고. 근데 나는 이재명의 그게 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이미 깔려 있는 그 언사와 언행들이 있잖아. 네. 그리고 그 전과 사범이라는 그 낙인 그거를 본인이 받고 갔어도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악마를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어 봐라. 이 스탠스로 가는 거지. 아니 저런 캐캐묵은 사람들을 뽑을 거냐, 새 시대의 악마를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한번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전과 있다. 뭐 음주운전 안 한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들이박는 거야. 막 누굴 래퍼 좋아하지? 나는 래퍼보다 더하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가는 거지.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주운전 면허도 만들어주는 거야. 음주운전 면허를 개통해가지고 술 마시고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운전해도 돼 이렇게 라이센스도 주고. 토론장도 술 먹고 오는 거예요. 토론장도 술 그냥 나발 불면서 바로 찢는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욕하면서 욕 배틀 해가지고 진짜 진정한 말빨로 승부를 하는 거지. 잠깐만 그거는 말빨도 토론도 아니어버리.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가네. 저 사람 좀 다른데 이러면서 또 새로운 지지 세력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진짜 기호 8번 송진호 후보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네.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힘없는 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지. 공정하게. 마치 그러니까 횡포를 한번 놔주라는 거잖아요. 이제 삼국지를 보면은 동탁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동탁이 한번 그 제대로 미친 짓을 계속 해주니까 황제를 손에 얻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런 삼국지가 계속 이어지듯이 이제 옆에 황제를 데리고 진짜 정치를 잘해버리면은 그냥 삼국지 끝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얼마나 그 재밌는 적벽대전이나 뭐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 형님은 지금 쇼를 보고 싶어하는 거에 그 마음이네. 아니 뭔가 브랜딩적인 측면으로 뭐 아싸리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쨌거나 나라를 대표하고 사람들을 품고 뭐 다른 나라와 그 국격에서 밀리지 않게끔 잘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지킬 게 많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토론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그거 감안해도 그래서 좀 1차, 2차 때는 이준석이 조금 좋았어요. 저는 이게 진짜 뭐 이게 싸가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왜냐면은 맞는 말이고 이준석이 물어보는 말에 답변도 잘 안 해주고. 맞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좀 3차 와가지고 정책 얘기 안 하고 근데 더 형님이 바라는 그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해주길래 좀 더 셌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LPM이 좀 낮았다. left per minute이라고. 그러니까 분당 웃음수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영상 뽑아보면 사실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분 단위로 하이라이트가 계속 나왔어야 진정한 우리가 기대하는 토론이라 볼 수 있었다. 근데 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지킬 게 더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차 떼고 포 떼고 이준석이랑 싸우면 나는 뭐 이재명도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도 잘하잖아요. 욕 더 잘하지. 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 띠꺼운 표정 더 잘 지을 수 있고. 물론 이준석의 토론 능력은 난 진짜 탑급이라고 봅니다. 그치만 여기에서 체면 어쨌거나 차려야 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여기저기서 터질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 음주를 했어. 음주운전에 걸렸어. 근데 뭐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막 피 뽑고 막 뭐 최대한 감추고 도망 다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치졸함으로 치부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엮여 있는 목숨들이 너무 많으니 이런 거죠.
저는 제 인스타 계정에 족 같은 릴스를 계속 올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별로 저를 막 어떤 거를 기대하고 저를 보는 사람도 지금 없고 그리고 뭐 제가 책임질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코미디언이잖아요. 메타 코미디라는 회사에 있는데 예를 들면 막 곽범 이창호님도 메타 소속인데 제가 하는 그 바보 릴스를 오 조회수 300만의 대박 콘텐츠다 하는 거를 그분들이 하면은 메타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좀 엮인 게 많다. 그래서 난 그렇게 봐요. 그 최근에 본 짤 중에 워렌 버핏한테 어떤 리포터가 이제 삼성 폰을 쓰세요, 뭐 애플 폰을 쓰세요, 뭐 혹은 삼성이 좋다고 봐요, 애플이 좋다고 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워렌 버핏이 허허허 하면서 내 폰 좀 봐요 이러면서 진짜 오래된 뭔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거 그 벨 그 전화기 처음 만든 사람한테 이제 선물 받은 거다 이렇게 그냥 농담치고 넘어가거든. 당연히 농담이지. 100년도 더 전에 이제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은 걔가 삼성이 좋죠. 뭐 애플이 훨씬 더 좋죠.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한쪽이 개박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다고 보거든. 그래서 뭐 계엄도 신중해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 한마디 뭔가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서 혹은 뭔가 어느 층을 옹호함에 있어서도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맞는데 코끼리 같은 거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지. 그거는 해야지. 근데 이제 그것도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코끼리 만약에 코끼리가 있다고 했을 때 원숭이 측이나 그렇지. 코뿔소 측이 조금 하마 쪽이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좀 웃기다. 만약에 들어봐봐. 코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반 코끼리파에서 코끼리만 동물이냐? 코끼리를 왜 집에 키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그거 이준석이 그 토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비리 같은 걸로 맞아. 이재명이 뭐 과일을 사는 비용으로 뭐 2억 가까이 이렇게 돈을 썼는데 이러면은 뭐 그 2.8톤입니다. 뭐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이 한번 웃고 예 코끼리 귀엽니다. 코끼리를 키우세요? 이 유기 코끼리라서 불쌍해서 제가 걷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랑 이야기 전개가 아주 유머를 한번 하고 대국민이 같이 근데 사실 뭐 이게 비리 많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얘기 꺼냈을 때 어차피 이재명은 비리했어요 이렇게 대답 못해요. 그리고 돈 처리를 잘못한 것도 문제인데 비리 문제 맞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이미 답정 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럴 때 활용하라고 있는 게 유머다. 그러니까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시나요? 지금 이준석 씨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고 전 하마 키웁니다. 뭐 그냥 뭐 엄청 좋은 농담은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유머 센스를 할 수 있었지. 토론할 때 자주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뭐 이재명님 약간 어쩌라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또 좀 웃겼었던 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맞아. 시간 다 엄청 해. 이럴 때는 그 좀 근데 코미디언이 아니시니까 유머를 한번 봐도 괜찮았을 뻔했다. 근데 나는 코끼리에도 대답 못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겠죠. 이게 뭐냐면은 너 만화 컨텐츠 추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만화 어디서 봐요라고 말을 하면은 너 대답 못하잖아. 맞지? 대답 못하잖아. 근데 나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형님 와이프가 예뻐요? 카리나가 예뻐요? 그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고. 대답 그러면 한번 대답을 와이프가 예쁘죠.
오. 아 그러네요. 이건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하네요. 그럼요. 그냥 스스로를 이제 한번 속이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그게 왜 와이프 끌어들이냐? 아니요. 너네 엄마가 예뻐, 송혜교가 예뻐. 송혜교. 그러면 너네 엄마 알겠어. 근데 아무튼 근데 저희 엄마가 더 좋아요. 그래.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준석이 원하는 대답은 이재명이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AI 산업 그 질문을 했잖아요. 맞아. 그때 그거에 관련해서 뭐 개괄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큰 규모의 산업이니까. 맞아. 아 개괄은 현재로서는 뭐 정확히 그런 건 없는데 차차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금 그거를 다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그냥 좀 시원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문제도 안 될 거고 한쪽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에마저도 이재명님이 조금 맞아.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싫기도 해요, 사실. 그건 잘못됐어. 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대답을 못 한다면 대답을 못 하는 이유라도 들려줄 수 있는 거지. 그쵸. 몰라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100조 쓴다고 했으면 가닥이 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조를 주면서 스탠드업 코미디 부흥시키겠다. 네. 하면 나는 하나하나 다 적어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네. 1원 단위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야지. 아니면은 적어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들을 내가 많이 섭외를 해놨다. 네. 그런 팀이 지금 구동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정책을 세웠으나 네. 내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다. 확인해서 다음 토론에 얘기 드리겠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처사가 맞다. 네. 뭐 그랬고 그리고 또 막 뭐 김문수님, 권영국님은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못 받으셨어요. 예, 둘이 너무 재밌게 잘 싸우는 바람에 맞아. 예,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4명밖에 안 나왔는데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다. 예, 좀 뭐 근데 이런 측면에서도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재명과 그 이준석 중에서 뽑고 싶다라는 마음이 미디어에 휘둘리는 한 명의 그냥 병신이죠. 그냥 거기 주목도가 높은 후보 중에 뽑을 거다. 오케이. 그 권영국님의 인스타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물구나무 서서 시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쇼맨이다. 위대한 쇼맨. 너무 재밌었어. 저 이번에 인스타 얘기하시니까 또 드는 마음인데 그 한동훈님이 계속 뜨더라고요. 한동훈님이 차에서 막 움직이면서 새우깡 먹으면서 이런저런 문화예술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막 재즈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조금 보면서 호감이었어요. 한동훈님이 막 잘생겼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막 이러시잖아요. 좀 멀끔하게 해가지고 뿔테 안경도 이렇게 쓰시고 하면서 재즈요? 재즈는 뭐 스윙이 있어야 돼요. 막 하면서 보세요. 이게 정박으로 가지 않잖아요. 막 이런 거라든지 막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그냥 점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을 막 따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정치가 하나의 또 쇼가 또 되는 느낌도. 그것도 있지. 근데 이럴 때일수록 쇼로 접근하지 않는 아주 진중한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좀 이준석이 3차 토론에서도 정책 얘기만 했으면은 이준석 진짜 그냥 뽑았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아니야, 뽑아. 뭐 누굴 뽑든 나 하나쯤이야 뭐. 이준석은 근데 뭐 실제로 맥심 화보 잘 찍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그럼 재밌긴 하겠다. 대통령 되고 이제 맥심 후보 멋지게 이렇게 맞아. 또 하나 수트 입고 저번에는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그 칫솔질하면서 뭔가 그 재간둥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번엔 또 진중하게 어른이 된 섹시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죠. 약간 얇게 입고
얇은 셔츠 물에 젖어가지고. 좋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모두를 대변하기 힘들고, 저도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더 와닿거든요. 솔직히 이재명 현실성이 좀 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나 사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 거나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너무 거대 정당의 거대 후보들이고 이윤관계도 많이 엮여 있을 것이고, 뭐 진짜 뭐 혁신을 한다고 해봐야 뭐가 좀 추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닐 거로 생각하고, 이준석이나 권영국이 되면은 뭐가 바뀌든 바뀔 수는 있겠지. 좋은 방향일지 안 좋은 방향일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뭐 이재명이나 김문수가 되더라도 뭐 다른 대한민국이 나올 거냐, 뭐 우리 사는 게 나아질 거냐 하면 난 별 기대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대선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 네, 이제 슬슬 힘들다. 컨텐츠 얘기하고 부장 마무리 해볼까요? 22분 컨텐츠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해 보시죠.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저 이번에 패니키한 스팀이라고 저기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 이렇게 또 영화 내셨더라고요. 저는 항상 웨스 앤더슨 감독님 영화관에서 계속 보거든요. 어떤 영화를 만드신 분이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고 아, 이번에 잠깐만요. 그 시카리오 보셨어요? 아니, 패니키한 스킴이네요. 제가 스팀도 아니고 예, 지금 좀 잘못 말했는데. 잘못 알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게 그거예요. 뭐 아무튼 이 전작품으로는 뭐 에스테로이드 시티나 프렌치 디스패치, 뭐 맞아, 프렌치 디스패치, 개들의 섬 막 이런 거 다 있는데 제가 개들의 섬 이 추천을 이게 또 기억이 나네. 2018년에 설악산 오르는데 어떤 백인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정상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도 있는데 아무튼 엘리엇이란 이름이었는데 여자였어요. 아주 몸매도 좋고. 그래서 제가 속초까지 데려다 줬죠. 제 삽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번호를 물어보거나 음흉한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네, 그런 만남이 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엘리엇 잘 지내는지 꽤 뜬금없네요. 네, 사진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있는데 끝나고 술 먹자고라도 했었어야 된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얘가 저한테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들의 섬도 보고 너무 재밌다. 뭐 애초에 그건 봤지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봤지만 그 이후 작품들도 개봉할 때마다 영화관 가서 보고 이제 또 나옵니다. 이분의 이 좀 검증된 실력이 있어서 계속 안타를 계속 치는 홈런도 계속 치고 타율 거의 100%. 한번 봐보시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내용은 저도 몰라요. 저는 어떤 제가 믿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별로 그 시나리오나 예고편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보거든요. 네, 그냥 재밌을 거예요. 좋다. 네, 형님 추천 하나 해주시죠. 사실 최근에 본 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영화도 없고 추천 안 할 거예요. 추천 안 하겠습니다. 형님 진짜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보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형님 지금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오래된 것, 본지도 오래되고 그냥 오래된 것을 하나 추천을 하자면 엊그제 이제 아내랑 일본을 갔습니다. 네. 아내 뭐 이제 그 소품샵을 하고 있는데 소품샵 뭐 제품 같은 것들도 구경하고 뭐 그럴 겸 갔는데 내가 유일하게 알고 좋아하는 만화가 헌터 바이 헌터더라고. 예, 맞아요. 여전히 뭐 이런 굿즈가 있고 하는 그런 만화들 중에
헌터 바이 헌터가 제가 알기로는 연재가 굉장히 띄엄띄엄 되는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헌터 바이 헌터 리메이크 작품은 어느 중간 시점쯤에 이제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마치 완결이 된 듯하게 올라와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명작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데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헌터 바이 헌터 만화의 어떤 장점이라 하면은 그 하나하나 캐릭터성이라든가 뭐 어떤 복선,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전개가 굉장히 재밌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소년 만화의 느낌으로 싹 시작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잔인하거나 이 어떤 그 허망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그 진격의 거인 첫 회에서 그 에렌의 어머니가 그 거인한테 반토막이 나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앞단에 이제 헌터 바이 헌터 보면서 나도 느꼈거든. 뭐 이제 얘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데 싸우다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막 죽고 네. 이런 장면들이 후반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묘한 감정이 또 들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만화라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이 없는 추천, 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 거 잘 봤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 아니 준비를 해왔어야죠.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갔다는 그 얘기까지도 엮어서 근황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는 보지도 않은 영화를 갖다가 뭐 이렇게 추천하는 게 소신껏 추천하는 거죠. 나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농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농담은요. 헌터 바이 헌터 봤어? 네, 다 봤죠. 최신화까지 다 봤어요. 암흑 세계까지? 암흑세계 지금 크루즈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참 지났을 텐데. 아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고 있어? 네. 내가 예전에 그거 본 게. 진짜 하나도 모르시네. 알겠어. 오케이. 제 암흑세계 편까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암흑의 경로로 네. 아까 얘기하기 힘든 그 경로로 보고 있죠. 아무튼 이제 마지막 농담은요. 이제 또 시국인 만큼 정치 관련 농담을 한번 이논 맥도날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의 코미디언이 한 농담입니다. 네. 뭔가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요. 제가 논 맥도날드처럼 잘 살리진 못하겠지만 해보자면은 뭐 뉴스를 보면은 뭐 정치인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하면 경제를 뭐 살리겠습니다. 뭐라든지. 그러면은 난 항상 이게 궁금하더라고. 나이 먹고 죽는 건 어떻게 하고요? 나이 먹고 죽는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만약에 이거를 해결해 준 놈이 있잖아. 나는 다른 건 다 됐고 그 놈에게 투표를 하겠어. 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제가 잘 살리진 못했네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의 또 그 영혼이 실린 그런 농담이다. 그렇지. 그 굉장히 그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거면서 한번 그 뭐든 다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이거에 돌아버리진 마르시라. 그래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이제 이게 아마 내일 올라가겠죠. 사전 투표는 끝났지만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선보다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걸로 봤어요. 본 투표 때는 본인의 이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투표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재밌어. 그 시스템이. 그 어쨌거나 그 투표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게 막 뭔가 경비가 삼엄한 느낌도 들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 이렇게 신분증 넣고 지문까지 찍어가면서 이렇게 투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재밌잖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바퀴 쓱 둘러보면서 딱 관상 보고 이 새끼는 나랑은 가는 길이 다르다. 그리고 몇 명이랑은 이 녀석의 패션과 어떤 그 정신 눈빛 이런 걸 봤을 때 너 나와 같은 편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혼자 그냥 미니 게임. 미니 게임으로. 네. 그리고 알아도 아무 문제 될 것도 없고. 맞아요. 아무튼 뭐 투표 많이 합시다. 많이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길 코미디언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철현이와 성균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철현이와 성균이를 위하여 위하여입니다. 지금까지 철현이와 성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